저도 처음 초기 사업자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해답을 제가 이 세미나에서 많이 찾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로 초보자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립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된 강의는 오토 판매사인데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으로 매 보름 동안 250대 250이 뜨는 사람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일 것 같습니까? 사업을 먼저 진행하신 분. 내 파트너가 물어봤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네, 시스템대로. 또? 네, 성공의 8단계대로. 네, 그게 정답입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공의 8단계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초보자가 성공의 8단계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스스로 공부해서 외워서 알려준다. 아니면 두 번째, 우리 홈페이지에 VOD에 보면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보세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으로. 그래서 안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성공의 8단계대로 성공을 하시면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벌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특별나서 또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의 코 때문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너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모든 저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다 저에게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늘 저는 마음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 부자가 되는 거야? 혹시 이 일을 하면 부자가 될까? 혹시 저 일을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전부터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기다리기에는 부자가 되진 않겠더라고요. 공무원의 월급 받아보니까 부자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하면 부자가 될까 저걸 하면 부자가 될까 하고 책도 팔아봤고요. 또 문구점도 해봤고요. 그리고 옷가게도 해봤습니다. 죽집도 했습니다. 근데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다가 보험 영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여러 번 바꾸어서 정말 15년 가까이를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 안 되더라고요. 계속 빚만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이 꿈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처음 1박 석세스 세미나를 들은 그날 제가 완전 쇼크를 받았어요. 저희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늘 꿈을 꿨지만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은요. 꿈만 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40년 이상을 계속 꿈을 꿨거든요.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꿨지만 부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꿈에다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만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이 애터미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꿈에 대한 이 꿈과 목표 설정은요, 바로 석세스 세미나 때 저희 회장님께서 강의하시는 균형 잡힌 삶,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여러 책들을 통해서 꿈을 생각하고 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이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나의 육체와 영과 혼과 주변 환경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되어야만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집에도 살아봐야 되고 좋은 차도 타봐야 되고 이런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꿈을 계속 꿨지만 부자가 되지 않자 제 마음에, 제가 신앙에 있다 보니까 아유, 육체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신이 중요한 거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장님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봐야 된다, 좋은 차를 타봐야 된다, 그리고 영,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는 일과 공헌하는 삶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설정은요, 바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석세스 세미나에 가시면 반드시 모든 세미나, 첫 번째 모든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생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이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런 꿈을 꿨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 일을 박한길 회장님께서로부터 제가 듣다 보니까 첫 번째 세미나를 참석한 그날 새벽 2시까지 가슴 설레면서 제가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대부분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잘 못 적는 이유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또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 시나리오는 정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목표 설정은 반드시 날짜와 금액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스틱 오토가 아닌 SM3 승용차를 몰고 다녔는데요, 제가 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나는 2013년도 9월에 SM5 오토 3,000만 원대 그걸 사겠다라고 이렇게 저의 인생 시나리오에 작성을 했고요. 2015년도 9월쯤에는 제네시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꿈과 목표를 적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2012년도에 SM5가 아니라 제네시스를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의 꿈과 목표 설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애터미에서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썼던 구체적인 나의 꿈과 목표를 통해서 이 꿈이 내가 정한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서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때 살았던 집은요 26평대 아파트를 살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저의 인생 시나리오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2013년 9월쯤, 왜 9월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날짜와 일시와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2013년 9월쯤에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2019년쯤에 내가 40평대 아파트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2월에 제가 57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또 더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적었던 나의 인생 시나리오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결단과 결의입니다. 자, 이 결단과 결의는 어디에 무엇을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살겠다, 두 번째
주도적으로 살겠다. 세 번째, 대가 지불을 하겠다. 요 세 가지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사업을 하기로 했어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애터미라는 회사에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던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극구 말립니다. 그럴 때 그렇지 뭐 내가 뭘 한다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해야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한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한 이 사업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주도적인 것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주말마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야 되고 나는 여행을 떼놓으면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운동은 매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때까지는 잠깐 미뤄두자.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 잠깐 좀 미뤄두자. 그리고 내가 애터미에서 연금술 소득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정말 시간에 또는 돈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자. 이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과 두 번째 이 결단과 결의는요,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짓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꿈과 목표 설정, 구체적인 꿈과 목표 설정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 결단과 결의는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명단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같이 할 사람 또는 이 제품을 써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내 명단 안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걸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트에다가 꺼내어서 노트에다가 내 핸드폰을 꺼내어서 핸드폰에 적혀있는 모든 내 인맥들을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명단을 적을 때 구분해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지역, 관계, 비고.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든 폼이에요.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명단이 작성이 되고요.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010, 지역 부산, 관계 친구 남편. 자, 이 비고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통화를 했을 때 적어 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단을 쭉 적다 보면 자주 연락을 하셨던 분도 있지만 5년, 10년 동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지인들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전화를 걸죠. 그 친구에게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야 친구야 너 잘 있었어? 그래 오랜만이다. 야 나 애터미 하거든. 이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그죠? 연락이 끊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올 때는 다단계를 하거나 보험을 하거나 또는 그 외에 기타 또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를 하거나 자영업을 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친구가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잘했었니 하고 안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잘 지내지? 너네 남편 잘 나가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야 잘 나가기는 우리 남편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애터미를 하는 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구나. 야 우리 남편도 힘들어. 요즘 다들 힘들다라고 하잖아. 그치? 이때 비곤하네 나 혼자 남편 힘듦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야, 애들 잘 크지? 너네 애 그때 유학 보낸다고 하더니 어떻게 유학은 갔니? 그러면 야,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우리 남편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냥 알바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 알바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왜 적어놓냐 하면요, 그때는 그냥 안부만 묻고 끊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잘 지냈어? 너네 남편 힘들다고 하더니 요즘 좀 어떠니?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애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부만 주고받고 이렇게 안부만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합니다. 그렇게 자꾸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요. 상대 친구가 야, 그런데 너는 요즘 뭐하니?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애터미 혹시 들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고란에는 내가 그 친구에게 또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적고요. 또 이 친구에게 애터미를 전했다, 아니면 물건이 들어갔다, 아니면 회원가입을 했다, 이것을 적는 칸을 이제 비워두라고 이렇게 비고란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맥을 쫙 일단 적으셔서 왼쪽과 오른쪽, 우리가 두 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가입할 사람, 오른쪽에 가입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분류를 합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하든 또는 관계로 분류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역으로 구분을 하든 관계로 구분하든, 왼쪽에는 가족을 달겠다, 오른쪽에는 친구를 달겠다, 이렇게, 아니면 왼쪽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달겠다, 오른쪽에는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을 달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가입을 할 사람을 명단을 쭉 적습니다. 명단을 적었다면 네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초대를 해야 되겠죠. 자, 명단 적은 사람을 가지고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를 할 때 가장 먼저 초대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제품 초대입니다. 제품을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제품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이 초대에 있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본 걸 상대방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너 이 제품 한번 써봐. 정말 좋고 싸더라. 내가 이 제품 먹어봤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 내가 헤어드라이기 써봤는데 이 헤어드라이기 정말 가벼워서 손이 아프지 않더라. 이런 여러 가지 애템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있죠. 내가 먼저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내가 써봤던 것을 알리는 역할을 이 제품 초대를부터 가장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로 초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 너도 한번 알아봐봐. 너도 연금술 소독 한번 만들어봐 하고 하면서 센터에 초대를 해도 되고요. 센터 초대도 제품 데이에 초대를 하셔도 되고, 또 사업 설명회를 초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세미나 장소에 초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초대는 세미나장뿐만 아니라 스폰서랑 만나게 해주는 그 초대도 괜찮습니다. A-B-C. 자, 이 B가 브릿지,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A는 어드바이즈, 스폰서, 그리고 C는 컨슈머, 고객. 내가 스폰서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A와 B와 C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B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스폰서와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실패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내가 했던 내 고객, 내 인맥에게 내가 찾아가서 야,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먹히던가요? 잘 안 먹혀요. 저처럼 영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먹힐 수도 있어요. 왜? 쟤는 늘 영업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직업을 하나 또 바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비 오는 날 찌진 디비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놀았던 이 옆집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야,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있잖아, 이 애터미가 뭐 이렇게 하고 막 보상플랜을 푼다고 해도 그 친구 눈에는 그냥 옆집 언니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잘 안 먹혀. 그럴 때 제품을 먼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내 스폰서랑 연결을 시켜서 만남을 갖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요, 내 스폰서에게,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스폰서에게 내가 만나는 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오늘 만날 분은요 몇 살이고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애터미 제품은 뭘 써봤고요, 이렇게 이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C에게는
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줍니다. 오늘 너랑 같이 만나 우리 스폰서는 애텀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한테 오늘 누구 만날 건데요,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분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요. 이분 나오면 끝납니다. 얼마나 대발인지 아는 사람이 많은지요. 이분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조직은 끝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스폰서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직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을 만나도. 그런데 이제 오토 판매사가 겨우 된 스폰서를 데리고 가면서 2천만 원 벌고요 대발입니다라고 하면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에게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분에 관한 약간의 정보만 알려드리고요, 그분에게 내 스폰서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애텀에서 제일 잘 나가, 이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스폰서가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우리 스폰서가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200만 원 벌거든 이 얘기도 하시지 말고요, 그냥 진짜 바쁜 분인데 또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분인데 그리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오늘 특별히 너를 위해서 시간을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죠. 이때 입 꾹 다물고 그냥 스폰서가 혹시 틀리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또 약간은 좀 메모 정도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이 테이블에다가 노트를 쫙 펼쳐놓고 막 적어요.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메모하는 정도로 하면 이 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대단한 얘기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스폰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내 친구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 스폰서가 내가 데리고 간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놨다가 마무리만 내가 하시면 됩니다. 다 듣고 나면 친구야 잘 들었지? 나랑 같이 이 사업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서 애텀에서 우리 연금성 소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 마무리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초대까지 연결을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를 했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업 설명을 듣게 하거나 또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지인은 센터나 스폰서를 통해서 듣게 하지만 결국 나도 내 파트너에게 가서는 내가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나도 사업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 설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 설명을 아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업 설명하는 장소에서 또 세미나 장소에 가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내 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초대하고 사업 설명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네,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속 관리. 후속 조치. 자, 이 후속 조치만 잘해도 사실은 내 소비자 만드는 것과 또 내 파트너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애터미에서 제품을 전달했을 때 재구매하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왜 재구매가 안 들어오죠? 왜 재구매가 안 들어올까요? 나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건 주고 써보라고 던져줬는데 재구매가 안 들어온대요. 재구매는 후속 조치를 해줘야 재구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를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야 그거 써봤어?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자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내가 이걸 쓰면서 어떻게 내가 효과를 받는지 어떻게 좋은지를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발적인 재구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후속 조치를 하셨으면 7번째 뭘 해야 될까요? 네,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나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 이 상담에 대한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영업 조직에 있었던 분, 왜냐하면 저도 파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아유,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제가 15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사업이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경험 있는 스폰서에게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폰서와 더군다나 시스템에 들어오고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미나에 전혀 나오지 않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했다가는 같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이 세미나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스폰서에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나 또한 내 파트너를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뭘까요? 네, 복제입니다. 복제. 이 복제는 내가 먼저 1번 꿈과 목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 7번 상담까지 이 일을 매일매일 한다면 내 파트너도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것을 복제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미나 가야 됩니다. 세미나 가야 됩니다. 잔소리 안 해도 내가 그냥 항상 세미나 자리에 앉아서 이 강의에 집중하고 듣다 보면 내 파트너들도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 비판,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내 파트너도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된다. 그래서 복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지만 내 파트너도 나를 따라서 그대로 복제될 거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지 않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가 바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자, 성공을 하려면 방향 또한 중요하겠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저긴데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방향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강사분들이 오토 판매사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오토 판매사에 대한 강의의 방법적인 건 결국 이 성공의 8단계 안에 다 답이 있다. 이 안에서 발췌를 해서 이 오토 판매사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요, 먼저 이 안에 이대로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언제 판매사를 가겠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판매사가 돼야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팀장을 꿈꿔라.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팀장을 목표로 띄어야 그래야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띄다 보면 나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야. 그러면 내 파트너는 뭐예요? 내 파트너는 항상 파트너보다 나는 먼저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팀장을 꿈꾸고 나랑 함께 뛰는 이 파트너들이 판매사가 되고 또 이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려면 내가 팀장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나는 판매사를 언제 가겠다 이 목표부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판매사를 가겠다. 그래서 그 판매사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오토가 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오토가 되기 위한 목표 설정은 그러면 내가 이제 판매사를 갔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팀장을 가겠다 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다 보면 파트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밑에서 판매사는 그냥 내가 열심히 물건 전달하고 소비자 만들고 팔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판매사입니다. 그런데 팀장은 나 혼자 물건을 잘 판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밑에서 파트너가 두 명, 판매사가 되는 파트너가 두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팀장을 목표로 뛰다 보면 내 밑에 누구를 컨택해서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을 것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성공에는 성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성공의 3원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을 지키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성공의 3원칙입니다. 성공의 8단계랑 성공의 3원칙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성공자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성공하더라라고 검증된 것이 바로 이 성공의 8단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렇게 이 원칙을 지키고 일을 하니까 성공하더라, 지켜져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의 3원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제품 판매일까요? 애용입니다. 모든 성공의 원칙의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제품에 대해서 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안 써본 제품을 가지고 야 이거 좋다 카더라 하면서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반해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의 전 제품을 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내가 먼저 입어보고 내가 먼저 발라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잘 전달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원칙은 내가 먼저 제품 써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애텀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하실 건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해서 내가 먼저 써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먼저 입어보고 내가 먼저 발라보고 하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공의 원칙은요, 원데이 세미나. 또 이게 미팅 참석입니다. 미팅 참석. 센터에서 하는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석세스 세미나 성공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어려운 게 있나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요거는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과 그리고 방향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의 3원칙 중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네 번째, 감사. 감사는 정말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업이 힘들지도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선택해서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은 그냥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만큼 또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이 사업은 너무나 쉽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던 게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3년을 더 해본들, 5년을 더 해본들, 5년을 더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노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의 도구를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후, 5년 후 정말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애터미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확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